미국의 LA안 인타운에서 홀로 살고 있는 70대 후반 한국 남성입니다. 50대 초반에 장사를 하려 건너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니 벌써 20년도 훌쩍 넘어버렸네요. 조금은 늦은 나이에 희망을 품고 와이프와 딸아이 함께 건너왔지만 몇 번의 사업 실패와 쌓이는 빚, 그로 인한 와이프와의 마찰, 커가는 딸과의 갈등도 서로에게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짐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이곳에 혼자 남아 마저 못해 버텨가며 살다 보니 어느덧 걷기조차 힘이 든 70대가 넘어서고 하루하루가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던 어느 날 누군가의 장난 한 번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문장이 아직도 어색하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평생 생각도 못했다. 그날 오후 골목 어귀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잠깐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무릎이 아파 걸음이 느리지만 이 길은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준 길이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외국 남학생들과 한국계 여자 고등학생 여럿이었다. 웃고 떠들고 서로 떠밀고 장난치는 소리. 나는 재빨리 비켜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저씨, 길 좀 비키세요. 말과 함께 무심하게 툭 밀어버린 손.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쾅! 무릎 아래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였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남자 학생들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서 있던 한 여학생, 그 아이만은 웃지 않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엔 미묘한 공포가 있었다. 아이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 시야도 흐려져 갔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하얀 조명, 들것의 흔들림. 그리고 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병원 천장에 켜진 희미한 불빛이 마치 흰 눈처럼 뿌옇게 번지고 있었다. 간호사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많이 놀라셨죠? 간호사가 물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몸이 무거웠다. 아무도 없는 병실은 더 무거웠다. 밤이 찾아오자 병원 소음은 사라지고 기계의 삑삑하는 소리만 천천히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희미한 네온 사인이 눈물처럼 번지고 있었다. 나는 혼자인가? 집에 아무도 없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내가 오늘 돌아가지 않아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려던 순간 복도에서 아주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서 그 발소리가 멈췄다. 심장이 어딘가 꾹 눌리는 듯 아려왔다. 문이 천천히, 정말 숨을 죽일 만큼 천천히 열렸다. 나를 다치게 했던 무리들 중 한 명이었던 그 여학생이었다. 붉어진 눈, 떨리는 손,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나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다. 그 아이도 나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첫마디가 이미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저 오늘 진짜 죄송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저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아이는 비닐봉지를 보이며 이거 사오고 싶어서. 근데 편의점이 문 닫아서 따뜻한 건 하나도 못 사왔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울음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른이면서 훈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저 가만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사실 전 할아버지 보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숨을 몰아쉬며 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왜냐면 저도 제 할아버지를 그렇게 잃었거든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이는 울음을 토해내듯 계속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병실을 가르고 내려왔다. 그때 이후로 저는 어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무서워요. 살아있다가 갑자기 없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오늘 할아버지가 쓰러질 때도 숨이 안 쉬어졌어요. 아이는 울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정말 할아버지한테 죄송해서 온 거예요. 나는 트는 숨을 참으며 손을 들어 아이의 떨리는 손등 위에 올렸다. 애야.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제발 저 용서해줘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 작은 어깨의 떨림을 보며 문득 오래전에 떠나간 내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늘 말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찾아오면 그건 잘못한 마음보다 더 큰 용기야. 나는 아이의 손을 살며시 쥐었다. 애야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방과 후 찾아왔다. 작은 빵 하나라도 쥐고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할아버지 어제보다 표정이 나아지셨어요. 그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마다 병원 공기가 한층 따뜻해졌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면 몇 년 동안 가지지 못했던 감정이 올라왔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느낌,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마음. 어느 날 아이는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색색의 종이약들이 20개쯤 이어진 것. 할아버지, 이거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 목걸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보았다.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내 손등에 떨어졌다. 아이가 울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내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었다. 퇴원날 아이와 나는 병원 입구에 섰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 진짜 다시는 그런 애들이랑 안 다닐 거예요. 나는 아이를 깊게 바라보았다. 너는 내 마음이 이미 얼마나 자랐는지 아느냐. 아이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할아버지, 저희 또 볼 수 있어요? 나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럼 언제든 와라. 문이 열리고 나는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할아버지. 나는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엔 흐르는 눈물이 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저희 할아버지 대신 저한테 할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꽉 메어 답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이는 울면서 크게 웃었다. 나는 병원을 떠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내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열어준 이 문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간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새로운 길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혼자 살아가는 삶. 그건 끝없는 외로움의 길이다. 하늘의 푸르름이 무의미하고 어느 겨울날 내리는 첫눈이 반갑지 않고 걱정이 앞선다. 매번 먹어야 하는 식사가 즐겁기보다는 혼자 마주해야 하는 밥상이 버겁다. 나에게도 푸른 청춘이 있었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많은 일을 할 때가 있었고 그 일들에서 성취감으로 웃어 보이던 세월들이 있었다. 나에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고 소중했던 가족도 있었다. 마냥 평범하지 못했던 굴곡진 삶의 결과는 지금의 외로움과 쓸쓸함이다. 늙었다. 걷기조차 버거울 만치 힘겹다. 그게 인생이다. 난 쓸쓸히 그렇게 잊혀져 가겠지만 저 아이의 마음에 눈물이 난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다. 늘 외롭었는데 손녀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